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김영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대담 시작하고 다양한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따라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간밤에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눈높이의 2.5%는 예. 전문가들마다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교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모형 있잖아요. 예. 이 모형의 수출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 모형에 의하면 요즘 우리 주가 지수는 어떤가요? 예, 우리 주가 지수는 단기적으로 좀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그 수출이 GDP에 대해서 한 45%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출하는 월별 수출보다는 그 일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요. 예, 그런데 0.87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그 10일까지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0.2%, 제 예상치보다 좀 낮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7월 그 10일 날 한 2,890 근처였었거든요. 지금은 그보다 좀 낮지만은, 예, 그거로 평가하면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코스피가 가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눈높이보다 수출이 잘 나오긴 하는데 교수님이 기존에 생각했던 눈높이보다 좀 적게 나온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자, 그런데 그 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품목별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되는 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거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오늘 특히 화장품주가 이렇게 뜨는 것도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품목별로는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수출 중에서 품목별로 제일 잘 되는 게 반도체죠. 예, 저는 수출 비중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작년에 반도체 수출 비중이 15.6%였습니다. 예, 그런데 올 상반기 보니까 19.2%로 많이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선박이 한 3.6%로 비중이 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작년에 정말 잘 됐었죠. 예, 자동차 수출 비중이 11%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자동차가 좀 주춤거립니다. 예, 그리고 제일 부진하는 게 철강, 이쪽이 수출 비중이 5.6%로 최근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출이 잘 되는 것은 반도체, 그 다음에 선박, 이에 그 말씀하신 화장품, 라면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작년에 잘 됐던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식의 최근에 업앤다운이 이런 예. 수출의 향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교수님 러셀 2000 지수 있잖아요. 예. 최근 조금 반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도 예.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쪽에서의 좀 선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좀 급등했더라고요. 예, 최근 한 5, 6일 동안 거의 10%가 넘게 상승했던데 그 러셀 2000이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더 오른 거는 그다음 그 S&P에 구성된 좋은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기업 이익에 비해서 좀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러셀 2000에 소외된 거기에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른다는 것은 소형 제조업들도 괜찮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ISM의 그 공급자 관리협회 그 PMI라고 있죠. 그거 그 제조 PMI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은 2015년 이후로 0.52 정도 나와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좋아지면은 우리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과 국내 제조업 간의 그 상관관계, 네.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던 교수님 연말까지 국내 수출이 괜찮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네. IMF가 우리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던 네. 가장 근간에는 수출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중요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으면 역시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여전히 AI 혁명 영향받아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그 선박 회사들 강의도 가보고 그분들한테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분들과 주장한 게 선박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선박이 많은 거 수주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가 수준은 거의 없어졌고 지금 고가 수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하고 선박이다. 이 외에 뭐 라면 같은 이런 식품, 그다음에 여전히 저 화장품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도체하고 선박이다. 올해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 상반기도 그랬지만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도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선박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가 돌아왔는데 트럼프 대세론의 연결선상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올 것이다라는 혹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젠 큰 대세 흐름 속에서 물가는 낮아질 것이다. 자, 예. 어느 쪽에 좀 더 동의하세요? 네, 저는 후자 쪽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관세를 인상하니까 물가가 좀 오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세금 좀 감면해주면서 그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저가 노동력 해외 수입을 막으면은 인건비 상승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물가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IMF도 전망했고 다른 데도 전망했지만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2% 이하라는 겁니다.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를 보니까 미국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중간가구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죠. 어제 저녁에도 그 소매 판매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는데요. 전월비 0.0%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제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지만은 또 어제는 4.16%로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이 거시경제 큰 흐름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사이클 정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바라보는 거시경제의 큰 얼개 속에서 내년에 미국 경제에는 한마디로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준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9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올해 몇 번이나 인하할까요? 저는 2번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3% 안팎으로 높지만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있고 특히 실업률이 3.4% 작년 4월에 3.4%에서 올 6월에 6.1%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격의 실업률이 올라갈 때 보면은 금리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가도 좀 조정을 보였고 달러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9월부터 금리를 인하리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소위 테일러 준칙 아주 적정금리 한번 추정해 보면은 5% 정도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2번 내릴 것이다. 그래서 9월하고 12월 이 정도 2번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연준은 9월 달과 12월 달에 기준금리 2차례 인하를 할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테일러 준칙 말씀하셨으니까요. 미국의 워킹페이퍼 중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러 준칙에 대한 적정금리를 보면 5%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낮다. 자, 7월 달 기준금리 완전 서프라이즈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5% 이게 지나치게 긴축적인 금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좀 선제적이어야 되죠. 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금리, 기준금리가 소비, 산업생산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보통 9개월, 12개월 사이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7월에 인하를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 참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확률이 좀 낮아서 예.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도 빅 서프라이즈에서 주가가 예.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 7월 말에도 상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나오셨기 때문에 또 이제 국내로도 잠깐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미 유럽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자, 한국은행. 이거 올해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저는 한국은행 대응이 좀 느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인 시장금리고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어제 그 3.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저는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는데요. 예, 가게 보면은 국고채 3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고요.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더라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4%포인트 정도 낮거든요. 예, 그러면 어제 기준 시장금리가 3.1%라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준금리는 2.7%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하느냐, 한국은행이 너무 느리게 대응하느냐, 저는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물가 2% 확실히 될 때 물가 금리를 내리겠다고 그러는데요. 뭐 지난 6월달 물가 상승률 2.4%였는데 저는 8월, 10월에는 2%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리 인하, 금리에 대한 시각이 좀 대응이 늦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주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참 늦은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요즘에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으면서 네. 우리 시장에도 좀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좀 뒤늦은 행보가 좀 우려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한 연말부터 2차 전지는 잠깐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도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전기차가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지금 조정이다.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2차 전지 하반기 내년 갈수록 점차 저는 좀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흐름에서 성장 추세에서 지금 조정이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너무 가열돼가지고 그게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지. 저는 성장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혁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시경제의 큰 트렌드는 사실 바이든이나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다. 특히 2차 전지는 특히 전기차 산업은 성장통의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